청각학부 한우재입니다. 오늘 건강과 뉴미디어 연구센터의 월요 포럼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노화성 난청, 즉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로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청각에 대해 그리고 인지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청력 역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인지 능력의 변화, 그리고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그렇다면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간의 인지 능력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지 능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재활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논의드리겠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청력의 역치가 변화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2017년에 ISO 기준에 따르면 연령과 노화에 따라서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그런 노인들도 연령에 따라서 고주파수에서 난청이 발생이 되는 것들을 그래프화하고 수치화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남성이고요. 오른쪽은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30대에 비해서 80대, 즉 점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측에 보여지는 고주파수, 높은 소리의 목소리들은 들리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역치를 갖게 됩니다. 물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저하 정도가 더 급진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대부분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정상 청력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말소리에 해당하는 그런 청각 모세포들의 세포들이 점점 노화로 인해서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2007년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인지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기능으로 집중력, 기억력, 그 다음에 청각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능력, 언어 처리, 집행 기능, 의사결정 등 다양한 기능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지 능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소리를 들어서 처리하는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연령과 노화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특히 노화에 따른 집중력의 변화를 보면요. 다른 집중력보다 노인들이 잘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선택해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 혹은 A라는 일을 하다가 B라는 일로 스위치하는 어떤 분리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젊은 성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또 그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집중을 해서 글을 읽고 또 글을 쓰는데 이런데 만약에 정상 젊은 청년들이 30분 정도를 해당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노인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30분이 아니라 2시간 정도가 할애가 돼서 완성이 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 거죠. 또한 제시되는 과제가 변화무쌍하게 되는 것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면 또 거기서 오는 적응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시간적인 거, 그리고 뇌를 쓴 어떤 인지 기능에서 좀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하시거나 못한다, 난 안 한다, 이런 조금 아이 같은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영향입니다. 기억력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참 기억력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해부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white matter, gray matter에서 백색, 회백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특히 gray matter 같은 경우에는 그 부피가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좀 슬프지만
조금 뇌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뭐 기능이 좋고 많이 사용을 하시고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셔도 젊은 성인에 비해서는 뇌가 해부학적으로 네,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로 특징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작업 기억에서의 저하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왜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아 저 사람 무슨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건망증이 아니라요. 분명히 뭐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주소가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7자리를 알려줬는데 듣고 따라 말하세요라고 했을 때 숫자의 어떤 순서라든지 아니면 숫자 그 7자리를 끝까지 못 가고 한 5자리까지밖에 못 말한다든지 하여튼 이러한 어떤 워킹 메모리에서의 저하가 분명히 오고요. 앞에 것들을 막 설명하다가 점점 가서 이제 뒤에 걸 설명하고 물어봤을 때 이미 설명드렸던 앞의 내용들을 현저하게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스위치해서 난청을 얘기했고요. 인지 기능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치매는 노인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012년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치매 유병률을 9.18% 정도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타이틀처럼 건강한 100세 시대예요. 그리고 또 라디오에서 광고에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지금 2020년도, 21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150세를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의 삶이 길어질수록 그렇죠. 물론 의학도 발전돼서 빨리빨리 치료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지만 노인들에서 다시 말하면 노화로 인해서 고질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만성 질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치매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서 향후 치매 환자 수는 2050년까지 그래프상에서도 정말 좀 씁쓸한데요. 정말 치솟습니다. 환자 수, 유병률 치솟습니다. 2050년도에는 271만 명의 치매 환자를 경험할 것이고 조금 더 이게 더 현실감이 안 온다라고 하면 제가 현실감 있는 이 치매 관련 기관에서 약간 표어처럼 쓰고 있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명은 반드시 치매를 동반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굉장히 섬뜩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저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와 난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요즘 알고 저에게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노인성 난청, 노화성 난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난청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가 오나요? 네, 맞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난청을 거부할 수 없고요. 노화로 인해서 또 치매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그래프, 다시 말하면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본 연구자가 있습니다. 자, 난청이 한 40 정도, 다시 말하면 100이라는 소리에서 한 60만 듣고 40은 못 듣는다 라고 하는 정도. 제가 이제 조금 전공 용어를 좀 덜 써야지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40 정도, 다시 말하면 40데시벨 정도의 난청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부터는 치매의 유병률이 다시 말하면 하자드 이 모델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40데시벨까지는 난청이 있어도 그닥 치매의 유병률에 다시 말하면 치매 위험도에 영향을 못 준다 하지만 40데시벨 이상 그런데 제가 노인 연구를 계속 쭉 해보니까요 40데시벨의 난청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요 2명 중에 1명은 돼요. 예. 청력이 정상인 경우랑 비교했을 때 경도, 중도에서 중고도 혹은 심도 정도의 난청을 가진 환자의 치매 발생 위험은 2배, 3배, 5배로 정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고혈압, 당뇨, 흡연 이런 어떤 치매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네거티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병이나 생활 습관에 비해서 난청은 훨씬 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노화성 난청으로 인해서 말초 청각 기능이 꾸준히 감소하고, 다시 말하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세포는 어쨌거나 30살부터는 점점 노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네, 그것을 인지할 정도가 되면 60대 정도가 되면 내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인지할 때까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중추적, 다시 말하면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무엇인지 뇌에서 해석하는 중추적 청각 인지 처리 과정 또한 60세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말초에서 소리를 듣고 뇌로 보내주는 아이의 세포도 기능이 저하되고 그 말소리를 듣고 처리하는 뇌 기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말초 청각 기능, 중추 청각 기능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조금 더 디테일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저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있는 신경의학과 교수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치매가 뇌 구조의 손상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손상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치매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루이소체 치매도 있고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기도 하고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다 같이 안 들리고 다 같이 청각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음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갖거나 소리에 대해서 민감성이 굉장히 증가하거나 루이소체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경우는 청각장면 분석 기능이 떨어지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작업 기억력 같은 것들이 손상들이 오는 것. 이런 것들에서 구별이 있었고 이런 구별을 조금 더 학계에서 잘 정리하고 발표를 해서 치매 환자지만 청각 기억이나 청각 기능에 대해서 다르게 치료하고 재활해야 된다는 것들이 요즘 뜨겁게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자, 난청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연구들인데요. 네, 웨이에 딸 연구 당연히 메타 분석했더니 난청 있는 환자는 경도인지 장애, 치매 모두에서 높은 위험성을 보였다더라. 비슷한 연구입니다. 노화성 난청을 가졌을 때 인지장애, 치매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화성 난청과 인지기능 저하의 그 원인 메커니즘을 다시 말하면 해부학적 어떤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자, 문제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과정들은 아마 5년, 10년 뒤 점점 더 발전할 거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 노화, 청력 저하에 따른 인지 능력 감소. 어떻게 하면은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 해부학적인 어떤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기능을 더 개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재활이라는 것을 여기서 쓰잖아요. 그죠? 재활외과 가면은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이 하나 절단될 수도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럴 때 나머지의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나머지의 신체를 가지고 내가 원래 있었던 것만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재활이 청각에도 있습니다. 자, 난청노인들의 청능 재활 종류 및 중재 효과인데요. 조금 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마도 조금 지루해하시거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청능 훈련은 집중적인 듣기 훈련을 통해서 청각 피질의 변화를 시키는, 즉 다시 말하면 신경 가속성, 뇌의 어떤 가능성을, 활동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영어 같은 거에서 보면요. 처음에 리스닝 할 때 잘 안 들리는데 반복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R과 L이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난청으로 인해서 잘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을 보청기나 인공화학 같은 것을 딱 꼈을 때 우리 돋보기처럼 바로 보이거나 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무엇인지 그 소리를 머리에서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영어 듣기,
어떤 훈련처럼 소리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지만 이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끼고 기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퍼거슨 et al.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경도 및 중도 난청에 있는 장노년에게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세 가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봤다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청각에 초점이 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지, 전반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청취의 능력, listening ability 같은 데서의 향상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고요. 결론, 청취 능력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각에 초점을 맞췄을 때도 삶의 질이 잘 들리니까 청각이랑 관련된 어떤 삶의 질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삶의 질이 약간 개선됐다더라 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난청노인들의 청능 재활 종류에는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음악을 사용하는 뮤직 트레이닝이 있고요. 말소리를 사용하는 오디토리 스피치 트레이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발달시키고 싶고 궁극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싶은 어떤 뇌기관인 커그니티브 트레이닝, 조금 더 커그니티브에 포커스를 맞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뮤직 트레이닝은요, 청능 훈련 자극음에 순음이나 삐 하는 소리나 어떤 악기 소리 같은 어떤 비언어적인 소리뿐만 아니라 음소, 단어, 문장과 같은 언어 관련 자극들이 포함이 돼서요. 주파수를 바꾼다든지 어떤 소리에 리듬감을 준다든지 소리의 지속 시간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리를 충분히 듣고 듣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이 어려움의 정도를 변화를 시키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많은 연구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여기 SSK 연구원인 저희 학생이 석사 학위 논문으로 난청 노인인데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약간의 경도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해서 뮤직 트레이닝을 지금 8주째 시키고 있습니다. 향상을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좋은 효과를 거둔다면은 사용했던 그런 프로토콜을 논문에 잘 보고할 예정입니다. Auditory Speech Training, 이게 가장 많이 이미 와 있었고요. 가장 역사가 깊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들려드렸던 뮤직 트레이닝은요, 음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스피치 트레이닝, Auditory Speech Training은 이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영어 하듯이 그죠? 땡큐냐, 뭐 appreciate냐, 뭐 약간 의미가 다른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소리가 같은데 뉘앙스가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지루해하시거나 왜 해야 되는지 동기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오랫동안 참여하시는 게 어려운 어떤 단점은 있지만 말소리를 어떤 말소리가 안 들리고 어떤 말소리가 잘 들리는지 그것을 개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차별화시켜서 재활하는 데서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디토리 커그니티브 트레이닝, 조금 더 상위 레벨이에요. 말소리를 단순히 듣고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소리인지, 그러다 보니까 음절의 쌍, 그쵸? discrimination of the syllable pairs, 서로 다른 syllable들의 어떤 페어를 가지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음절과 단어의 짝을 일치시키는 거, 또 일부 많은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주저리 담화 같은 걸 얘기해주고 그 안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역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2000년도 중후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각광받고 앞으로도 노인 인구의 성장과 동시에 많이 진행돼서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키 레퍼런스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년 후인 2026년에는요. 국내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2045년에는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수의 약 37%를 도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4명은 노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화성 난청, 그죠? 예전에는 노인성 난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인들이 갖는 난청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계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노화로 인한 난청이다. 그래서 노화성 난청. 네. 요거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화성 난청을 조기에 선별하고 빠르게 진단하고 또 얼마큼 나빠지는지 추적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청기 등 청각 보조기기를 빨리빨리 잘 맞춰줌으로 인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소리 단절로 인해서 인지 능력의 저하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의 다른 종류, 여러 치매 종류 안에서 유형별 청각기관의 구체화된 선별 진단 재활을 통해서 난청과 치매가 갖는 네거티브 시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러한 관련 연구들을 저희 건강과 뉴미디어 센터에서 계속 꾸준히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